윤석열 대통령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불교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단협이 진행하고 있는 근대 불교인 선양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원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자간 이견으로 대상을 보류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불자의원들 모임 정각회가 5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사로 나선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수행에 왕도가 없다며 용맹정진해야 빠른 깨침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기획 시리즈 캠퍼스 포교 이젠 바꾸자 세 번째 순서입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계와 스님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고 미래 불교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봤습니다. 무주 향산사가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벗어나는 데 힘쓴 관내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북 교도소 교정위원 스님들도 재소자들에게 간식을 나누고 부처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교 관련 참모인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교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청와대 시대에 방점을 찍고 용산 청사 시대를 새롭게 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편견과 차별을 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실에 종교 다문화 비서관직을 신설해 김성회 전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임명했지만 김 비서관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위안부 피해 보상을 밀린 화대에 빗대 비하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어제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지나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논란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없고 그다음에 특히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페북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올렸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동성애 정신병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흡연자처럼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덧붙여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동성애 혐오는 어떠한 차별도 반대하는 불교계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위안부 폄훼 발언 역시 무지와 혐오의 사고방식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면 차별이 없다며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질병도 아니고 치료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혐오 발언과 또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이미 무지와 혐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위안부 망언과 동성애 혐오 발언 전력이 있는 김 비서관을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 이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김 비서관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창간한 극우 성향 매체의 논설위원으로 일하면서 논란이 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당선 소감을 밝힌 국민 통합의 의미는 출범 첫날부터 퇴색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근대 불교인 선양 사업이 닻을 올리자마자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기 인물로 선정된 김상원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자 간 이견 때문인데요. 종단협은 논란이 된 대상을 보류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 불교인 선양 사업이 12명의 인물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 SNS와 게시물 배포 등으로 본격적인 홍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려 대장경을 비롯해 한국불교 문헌과 인물을 정리하며 민족의식 각성과 광복을 위해 활동했던 한국도서관학의 선구자 박봉석 선생을 첫 번째 인물로 5월에는 수덕사 등을 중심으로 여성 계몽운동과 작품활동을 펼친 나혜석을 조명합니다. 종단협 올해 주요 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업이 상반기 조명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상원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자간 이견으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박봉석이라고 하시는 분을 도서관의 선구자로서 한번 조명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여성 분야에서 나혜석 선생님을 지금 이번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그 김상은 그 독립운동가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김상은 독립가는 다음으로 좀 보류하는 것으로. 제주에서 활동한 김상원 독립운동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근대 불교인 선양 사업의 한 연구위원이 불분명한 근거와 연구로 제주 불교 항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상자와 연구자 배제 요청이 접수된 겁니다. 김상원 대상자의 업적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항일운동을 하셔서 서훈을 받으신 분입니다. 충분히 이분은 존경하는데요. 법정사 항일운동이나 제주 불교계에서 활동한 흔적이나 발전에 기여한 게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을 계속 끼워 넣다 보니까 복려관 스님 생애도 어그러져 버렸고, 근데 제주 불교사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복려관 스님을 중심으로 제주 불교와 제주 항일운동 역사를 연구해온 해달 스님은 해당 연구위원의 주장에 근거가 결여돼 있다며 연구위원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스님은 종단협의 보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해당 위원회 연구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종단협은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김상원 독립운동가를 대상자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박봉석과 두 번째 인물 나혜석에 이어 상반기 대상자에 대한 조명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국회 불자 의원들 모임 정각회가 5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지종 통례원장 우인정사가 마음에 대한 이해와 바른 견해를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우인정사는 수행에는 왕도가 없다며 용맹정진해야 빠른 깨침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신도회가 국회 정각선언에 모여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날 법사는 총지종 통례원장 우인정사. 우인정사는 총지종이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며 자리이타 대승불교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종단이라고 설명하며 마음의 실상을 찾는 데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문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정기법회 주제도 마음에 대한 이해와 바른 견해로 정했다며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에 사로잡히면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인정사는 정보화 홍수 시대라고 일컫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며 바른 법을 구하고 용맹정진을 이어나가야만 성불에 이를 수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과연 어떤 정보가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줄 바른 법인지, 그렇지만 쉽고 빨리 얻고자 하나 수행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맹정진이 있어야 빠른 깨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인정사는 이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각이나 느낌 같은 오온은 조건이 돼 일어날 뿐 그 오온의 작용에 속지 않아야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다며 법문을 마쳤습니다. 이원욱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린 가운데 화쟁의 정신을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는데 정각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각회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 사상인 화쟁이라고 하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총지종의 우인정사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다 화쟁의 정신 다 연결되는 문제 아닌가 싶고요.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떠나는 젊은 불자들을 돌려세우고 문 밖의 젊은 층을 사찰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획 시리즈 캠퍼스 포교 이젠 바꾸자. 세 번째는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계와 스님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고 미래 불교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2019년 9월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실시한 전국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불자들이 선호하는 활동은 법회 참석, 스님과의 대화, 템플스테이 순이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평소에는 대면하기 어려운 스님들을 만난다는 점이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토록 기대가 높은 스님과의 만남이 오히려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사례도 있다고 말합니다. 스님들 간에도 논란이 있는 비구니 8경계를 내세워 여성은 해탈할 수 없다거나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일부 비구 스님들의 성차별적 말씀이 학생들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진로 고민을 상담하는 학생에게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 큰 회사로 옮기라는 식의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언도 청년들이 스님에게 실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진로나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의 마음에 좀 힘듦에 집중을 해주셔서 좀 더 용기를 두어다 주시면 어떨까. 포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불련 53년차 중앙회장과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채은 씨는 세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관심이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 문제와 이른바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 세대 고충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가부장제의 관습이 전통을 중시하는 승가 사회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세간은 성인지 감수성이 시대 화두로 거론될 만큼 변해 괴리가 생겼다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스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어른이기보다도 종교인이고 내가 좀 더 존경하거나 좀 더 따르고 싶은 어른인 건데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또래에게 불교 동아리를 홍보할 때면 늘 목사, 전도사와 기타를 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문화와 비교를 당해 당황스러웠다는 이채은 씨. 불교는 이웃 종교에 비해 전통을 중시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있었고 젊은 세대의 고충을 들어주려 하기보다는 가르치는 쪽에 치중하는 편이어서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청년들의 사고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무엇에 대해서 답답해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때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읽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떠나는 젊은 불자들을 불러 세우고 문 밖에 있는 청년들이 사찰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화의 접목을 서두르는 반야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났지만 아직 봉축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주 향산사가 긴 코로나19 터널을 벗어나는 데 힘쓴 관내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북 교도소 교정위원 스님들도 재소자들에게 간식을 나누고 부처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호남 사찰들의 소식 김미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이 창건한 무주 향산사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주지 성본 스님과 신도들이 간식을 마련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관내 소방, 보건소 등에 기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애써온 무주군 관계자들은 스님과 향산사 신도들 정성에 감사하며 부처님 탄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보건의료원, 환경미화원, 소방서 등 한 750여 분의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정성으로 마련을 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성 스님과 교정위원들이 맛있는 떡을 박삼재 소장에게 전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담장한 수용자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교정위원들이 자비의 떡 1,300인분을 마련했습니다. 떡이 일반인들에겐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수용자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마음을 담아서 주는 음식이 수용자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도 전주소년원에 자비의 떡과 음료수를 나눴고 전북 지역 청소년 보호센터 3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소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종교 간 화합을 노래하는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가 지난 8일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열렸습니다. 주지 중현 스님과 신도들은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부처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모양의 연등이 아름답게 불을 밝힌 가운데 광주불교연합회가 남구 사직공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야외 무대에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잊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남의 사부대중은 자비행과 음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 함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강릉 만월산 용현사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사랑 이야기, 명주여자 박연화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라시대 화랑이었던 김무월랑은 명주, 즉 지금의 강릉 지역에서 연화낭자와 사랑에 빠져 100년 가약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무월랑이 서라벌로 돌아가 소식이 끊기자 연화낭자는 빨간 잉어를 통해 소식을 전했고 무월랑은 이 잉어의 뱃속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연화낭자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강릉 용현사가 지난 8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과 용현사를 배경으로 1300년 전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명주여자 박연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역사 스페셜과 영상실록 등 역사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집필하는 정종숙 작가가 편했습니다. 용현사 이 석탑과 용현사 연화봉의 부처바이에서 연화낭자가 기원하고 발원하고 이런 힘을 빌려서 사랑을 이루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큰 일이 생기고 뭐 할 때마다 용현사 스님께 의지하는 스님들이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용현사는 용현계곡 보전회와 함께 지난 2005년 연화낭자 스토리텔링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화낭자 사생대회, 등대영화제 등을 진행하며 연화낭자의 스토리를 지역 대표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용현사 주지 설암 스님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 사회상,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찰을 무대로 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해 스토리텔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대신 이제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또 사찰에는 많은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용현사는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영화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으로 확장성을 높이고 지역의 콘텐츠화와 관광자원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포항 문수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 성금 1,000만 원을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문수사 4부대중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길 서원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포항 문수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 지난달 24일 문수사 경내에서 바자회를 열었고 4부대중이 함께 노력해 만든 성금 1,000만 원을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고통받는 그런 난민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을 여러 불처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주지 덕하 스님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우크라이나에 전할 방법을 모색한 결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바자회를 연 겁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그 작은 정성이나마 서로 개미떼같이 모여갖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가져가고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성금이 모아지니까 아주 너무너무 그 보람된 마음들을 갖고 또 기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덕화 스님은 우리나라 역시 전쟁의 아픔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되겠죠. 우리도 그런 난민들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단합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게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문수사 사부대중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의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돼 평화의 꽃이 피어나길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화엄사 말사 부산 해동용궁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지난 8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불기 2566년 봉축법요식 및 제1회 봉축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롯한 26명에게 총 2,3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지 연교스님은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든든한 역할을 하는 나눔의 도량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요식에서 도량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신도들에게 공로상을 전달하고 부처님 오신 날 특별 이벤트로 3m 높이의 얼음 조각상을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큰 서원을 세우며 부처님의 탄생 의미를 되새긴 봉축 법요식이 정법사와 중앙선원 등 선학원 전국 분원에서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서울 정법사는 지난 8일 명종 오타를 시작으로 붓다 7회타에 나오는 부처님 탄신을 찬탄하는 경문을 사부대중의 합송으로 봉축 법요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장 법진스님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때라며 차별과 폭력, 증오와 원망이 반복되는 분열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희망을 전하는 일상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정법사는 이어 무설전 앞마당에서 강연과 음악으로 지식을 나누고 마음을 치유하는 지식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기장 청량사가 다큐멘터리 허왕옥 3일을 단체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기장 청량사는 지난 10일 롯데시네마 센턴시티관에서 기장군 사업연합회장 정호스님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다큐멘터리 허왕옥 3일 잃어버린 2000년의 기억을 단체 관람하고 진재훈 감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량사 주지이자 부산 기장 국제 차문화 축제 대회장으로 허왕우 헌다레를 주관하고 있는 보혜 스님은 이번 관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야사 복원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허왕옥 3일은 삼국 유사 중 가락국기에 나오는 허왕옥 신행길 3일을 논문과 관련 서적 등을 바탕으로 재현했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